임차인들의 권리를 높이겠다며 만든 이른바 임대차 관련법들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기존 임차인들의 재계약률이 높아지고 임대료 인상도 크지 않았다며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순기능이 크지 않아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 속에 이른바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작용 우려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내놓은 반응은 기다려라였습니다. 89년도에도 4, 5개월 정도 임대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혼란이 시장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몇 개월 있으면은 전세 가격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 일부 불확실성이 있긴 했지만 제도가 안착해 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서울 100대 아파트를 조사했더니 임대차 갱신율이 1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임차인의 평균 주거기간도 3법 시행 전에는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에는 약 5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 시행 이후 갱신 계약에서 대다수가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명함의 한쪽 면만 바라본 분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새로 전셋집을 구하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가격은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전 5억 원을 밑돌았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불과 1년 만에 1억 원이 훨씬 넘게 올랐습니다. 실제 순기능은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진국에서 일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 결과가 결국 서민들을 더 괴롭힌다라고 결론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세입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실행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전망도 어둡습니다. 기존 계약이 끝나는 내년 8월 이후엔 집주인이 전셋값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전세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겠고요. 아울러 계약갱신 종료 후 급격한 전세값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이 요구됩니다. 전세 시장 불안은 결국 부동산 시장 전체로 퍼지게 되는 만큼 부작용을 줄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